이런 얘기를 했다나? 저희 집에 오래 사시는 저희 여성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못 헤어져요. 제가 오늘은 좀 시를 읽지 않고 제가 이 하프 모의고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좀 할까 해요. 그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귀담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저는 이제 이 역사 선생이다 보니까 그 역사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좀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굉장히 거대한 이 역사,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거대한 역사는 저는 중국사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양사는 막 이렇게 쪼개지고 이래가지고 좀 뭐 복잡하고 막 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대하 큰 강이 흘러가는 어떤 역사는 저는 중국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 중국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사 이야기를 좀 왕왕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죠. 근데 어, 저는 진나라 시황제가 이제 멸망을 하고 멸망할 때 진나라가 멸망할 때 그 중국사에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명은 이제 항우고 한 명은 유방이에요. 초나라의 항우는 신분이 귀족 출신이었고 왕족이죠, 왕족 출신이었고 유방은 천민이었어요. 출신 자체가. 근데 이제 중국도 굉장히 신분이 이 강조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하면 유방은 뭐 거의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뭐 흙수저 중에도 완전한 흙수저죠. 근데 결국은 유방이 이기거든요. 어, 결국은 유방이 이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같은 게 아니고 유방이 부지런해서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유방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관찰을 해요. 그리고 남의 얘기를 어떻게 하죠? 잘 들어요. 또 유방이 운이 좋았던 거는 중국의 아주 가장 대단한 저는 제1의 책사라고 이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제갈공명을 좋아하는데 저는 제갈공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이 장량이라는 이 유방의 책사를 저는 중국 제1의 책사로 칩니다.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었다고 봐요. 근데 이 장량의 이야기를 유방은 잘 귀담아 들어요. 왜? 왜 그러죠? 자기가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죠. 모르니까. 근데 항우는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신과 신념이 있는 거죠. 근데 21세기에 소신과 신념이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프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제 느낌은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더 무섭구나.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국사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올인원 이게 개념 정리 같은 걸 들을 때는 본인들이 모르시니까 잘 열심히 귀담아 듣는데 이게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 느낌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처음 진행해 보는데 이게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얘기구나 그러고 그냥 필기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필기를 하셔야 되거든요. 계속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.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한 2, 3개월 후에 까먹어 버리면 막상 4월에 국가직 볼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억의 휘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반복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계속 듣는 거죠. 우리가 사실은
그 사람도 아는 사람이 편하고 집에 가면 왜 편하냐면 그 다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는 익숙해지면 실패하기가 좋아요. 그러니까 공부는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공부가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험 생활이 익숙해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. 왜? 이 수험 생활이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면 수험 생활을 굳이 그만두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공부도 익숙하면 안 돼요. 다른 건 익숙하면 좋은데 공부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도 새로워야 돼요. 그래야 수험 생활을 빨리 탈출하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수험 생활이 익숙해지면 위험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. 저는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강사 선생이라는 직업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저는 이 학생들의 눈매나 학생들의 자세를 보고 그걸 교정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통이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익숙함으로부터, 그러니까 문제도 익숙함. 어떤 앞에 서 있는 저 사람도 너무 익숙하고,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? 중석이가 무슨 말 하면 막 웃고 그랬는데,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니까, 아, 또 저 얘기구나. 아, 뭐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지금 웃음을 강요하는 얘기가 아니고, 그러니까 이런 익숙함이 말 그대로 몸에 익숙해지면 수험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이므로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.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안 보는 게 목적이에요. 그렇죠? 이게 우리가 참 되게 특이한 관계죠.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너를 안 보는 거예요. 그죠? 되게 특이한 관계예요, 우리 관계는. 우리 친구의 관계, 제를 볼 때 중석이를 내년에 안 보는 게 목적 아니에요? 저를 보는 목적이죠.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가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의 관계거든요. 그러니까 헤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만나는 관계죠. 헤어짐을 목적으로 열심히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. 익숙해지면 헤어지기가 어떻죠? 어려워져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? 저희 집에 오래 사시는 저희 여성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못 헤어져요. 왜? 너무 익숙해져가지고.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난지 구분이 안 돼요. 너무 오래 사니까. 그러니까 익숙하면 편하고 편하면 헤어지지 못해요.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는 익숙함과 편함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헤어지기가 어려우니까. 제 얘기가 조금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.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쁜 시간에 붙잡아 놓고 저게 또 뭔 지랄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한 7주 정도? 7번 정도 이제 이번까지 7번인데 7번 정도 수업하면서 아, 이 하품 모의고사의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저의 감상평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하품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는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.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소회를 얘기한 거예요. 아, 이게 하프 모의고사라는 이 강좌가 이런 강좌구나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만 하는 강사가 아니거든요, 사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맡겨진 저의 진도만 딱 하고 나가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쯤 뭔가 필요할까? 라고 고민을 해서 제 나름대로 시를 읽지 말고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우리 앞으로도 익숙해지지 맙시다.
알죠? 제 강의가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큰 낭패가 생겨요. 그러니까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새롭고 항상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. 그리고 야 저건 저 설명은 참 좋다. 이런 생각으로 항상 적고 이해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어, 잘 부탁드려요.